앞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좀 손쉽고 좀 이렇게 소통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저희 여기 참석하셨던 분들은 저희 유튜브 채널 제주 알마켓 제주 부동산 전문 채널이죠. 유튜브를 통해서 오신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 세미나를 해봤는데 거기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주 알마켓 유튜브 구독자가 혹시 아니신 분들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면, 두 분, 세 분, 세 분 빼고 이제 다 구독자 분이시네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했던 것들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들어보셨네요. 무척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2020년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제주도에서 많이 부족하겠다. 사실 서울에서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변해가고 있는 그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대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강의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주도 시장은 그냥 옆집에 불구경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굉장히 먼 나라 얘기인 듯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작은 목소리이지만 브릿지 역할을 좀 해보자라는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부동산에 대한 장르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의식주에 뺄래야 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주도 분들은 의외로 부동산에 종사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 안 좋은 눈빛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시선으로 많이 좀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들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좀 손쉽고 좀 이렇게 소통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제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2시간 동안 무료 세미나 제가 준비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총 8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목차가 이제 나오는데요. 그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주도 부동산 시장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글로벌 트렌드에 맞춰서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주도 시장에 과연 접목이 되고 있느냐, 그리고 접목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접목이 되고 있고 향후 어떤 식으로 접목이 돼야 되는지,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부터 글로벌 메가 트렌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아시게 되면 10년 동안은 부동산에 실패하는 사례는 없을 거다. 그리고 위험에 대한 회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10년 동안은 보장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전 세계의 국가에서 다 외쳐대는 핵심 키워드 단어가 되겠습니다. sustainable이라고 해서 이거가 형용사거든요. 지속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 개발이나 환경, 여러 가지 개발 행위에 대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똑같은 17가지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목표에 대한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17가지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되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누가 정했냐면 UN에서 정했어요. 2016년에 UN에서 선언한 국제적 공동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세계가 앞으로 2030년까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가 있게 되겠습니다. 17가지의 목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번부터 17번까지 이제 있게 되겠는데요. 1번은 이제 빈곤 퇴치, 그 다음에 기아 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성 평등, 물과 위생, 그 다음에 제로 에너지죠.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 성장, 그 다음에 산업 혁신과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불평등 완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정의의 제도, SDG를 위한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17가지 들어보시면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문재인 정권에서도 굉장히 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7가지의 목표를 설정해둔 궁극적인 이유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서로 공통으로 교집합을 이루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17가지의 목표를 설정한 기본적인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동부공원 임대아파트 건설, 헬스케어 타운, 영어교육도시, 그 크나큰 프로젝트의 갈등의 소재의 원인은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개발을 하려니 환경이 오염이 되고, 또 환경이 오염된다고 해서 여기 제주도에 일자리, 젊은 사람들이 없고 노인만 있고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단추를 끼워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경제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목적과 생태적인 목적의 균형을 이루어야지만이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러한 글로벌 목적 17가지를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국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들이 이 17가지의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국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세부적으로 도대체 이 17가지 목표가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뭘 원하느냐,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느냐, 영상으로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나라 쌀, 우리나라 과일, 우리 아이들도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나라를 희망합니다. 누구에게나 배움이 열려있고 도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는 사회를 같이 만들어가요. 다름이 틀림이 아닌 나라. 우리나라는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 깨끗한 물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지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는 지구. 깨끗한 에너지를 누려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모두가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난디부터 받아 서핑하고 싶어하는 여러분들, 와르노신 오버피싱 레스큐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생물과 건강한 살림을 만나게 해주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와 마을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산과 소비가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나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가요. 국제사회에서 든든하고 따뜻한 이웃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17가지의 대한민국이 앞으로 추구해야 될 추진 목표. 들어보시면 굉장히 이거 추상적이고 부동산하고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 이 17가지가 다 나오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이 17가지를 너무나 잘 지키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먼저 글로벌 메가 트렌드 17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메가 트렌드와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 총 6가지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 변화에서는 글로벌 세계에서는 다 이 6가지의 지금 현재 상황에 직면해 있다. 첫 번째는 인구 감소, 두 번째 인구 구조의 변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대가족, 형제분들이 10명, 이렇게 굉장히 대가족이었죠. 지금은 4인 가족에서 제주도가 전체의 38%가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2045년에는 60%가 1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38%가 혼자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45년까지는 혼자 사는 사람이 전국의 50%를 육박하겠다라는 부분들, 그게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의 핵심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성장. 저희 나라는 중국과 미국의 영향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는 나라죠. 이번에 제주도도 사드 이후에 중국인들 오지 않고 투자도 안 하고 막대한 손실을 봅니다. 물론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중국의 영향을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의 어떤 위험 요소들이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거기에 앞으로도 저성장의 부분들, 또 최근에는 일본하고의 어떤 무역 마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또 외교적인 부분들 많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성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기후변화가 되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에 한강이 보이는 곳에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작년에 제가 어느 날
한강변 라인은요, 어느 집에 있든 잠실 롯데타워가 다 보입니다. 근데 저희 집 앞에 롯데타워가 너무나 잘 보이는 곳인데, 어느 날 롯데타워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이제 서울은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미세먼지,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뭐 내가 앞으로 정말 인간답게 살고 싶다. 이제 너무 많은 일을 했고, 이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곳으로 내가 찾아가야겠다 생각했던 게 2 지역이었어요. 첫 번째 세종, 2번째 제주도. 세종은 우리나라 브레인들이 모여있긴 한데 너무 딱딱해요. 거기 가기 싫어요. 그냥 공무원들 있는 사회, 그리고 아이들 막 학교 막 배운 교육 너무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내려오기로 결심한 게 바로 이 기후의 영향이 되겠습니다. 서울 날씨 말도 못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더욱더 이 지역에 대한 분산, 이런 부분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4번째, 기술혁신과 지능화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TV 보지 않으시죠? 핸드폰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접할 수 있는 모바일 시장이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시장이 앞으로 오죠. VR 시장이 오죠. AI 시장이 오죠. 사람이 없어도 인공지능 애인을 만들 수가 있고, 인공지능 선생님, 사람들이 할 일자리가 없어진다. 그리고 VR 안경에다가 끼면 온 세계를 내가 여행하지 않아도 여행도 하고 오고 모든 경험을 VR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옵니다. 그 개발을 예전에 10년 전에 이미 라스베가스 컴닉스라는 박람회에서 이미 그 기술이 그때부터 개발이 돼서요. 지금은 이제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지 않아도 집에 앉아서 일도 보고 놀기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진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앞으로 우리 곁에 찾아온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5번째, 사회와 가치의 다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이 저처럼 많이 변화가 되죠. 서울살이가 너무 빡빡하고 죽도록 일만 합니다. 쉬는 날이 없죠. 저도 매일 그랬으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고 놀기도 하면서 일도 좀 하고 정말 사람다운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저랑 비슷한 사람들, 그분들이 이제 제주도로 이주를 오시죠. 이효리가 이제 가수 이효리 씨가 이제 제주도에 제주살이 열풍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주살이 열풍이 한때는 뭐 엄청나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다. 왜냐? 소길리에서 이효리 씨가 집을 팔고 뭐 조촌 쪽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주살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시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렇듯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행정이나 정책의 여건 변화가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또는 정책적인 이런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큰 6가지의 큰 틀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를 기초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토와 교통에 대한,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책들을 이 6가지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역이 2040년 전 국토의 52.9%를 전망하고 있다. 이 내용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거. 사실은 결혼을 하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지 않죠.
또는 혼자 사는 인구들이 앞으로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전역에서 인구 감소가 일어난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지역 1위가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1위. 2045년까지요. 1위는 서울이 되겠습니다. 2위는 부산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따져볼까요? 2045년까지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지역 어딜까요? 세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을 온통 투기지역으로 묶어놨죠. 투기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나오면 돈 되는 지역이다 라고 나라에서 미리 얘기를 하는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의 한 3위 정도, 통계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통계청 자료가 뭐 그렇게 썩 100%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쨌든 1위가 세종 신도시인 거는 분명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은 인천과 경기도가 되겠고요. 3위 정도가 제주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제주도가 이렇게 인구가 증가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차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처한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취약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처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첨단 기술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를 삼아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일과 생활의 균형, 그 다음에 사람들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사회의 변화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또 핫한 게 공유 경제죠. 공유 경제. 예, 공유 경제에 대해서는 사실 일본이 굉장히 뭐 저희보다 한 5년에서 6년 정도 앞서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본 도쿄 같은 데는 친구들끼리 같이 살죠. 친구들끼리 결혼 안 하고 같이 살고 집에서 요리는 일체 해먹지 않습니다. 다 편의점에서 사 먹기 때문에 주방이 없고 그냥 거주만 하는 그런 룸메이트들과 같이 사는 그러한 공동체 공유 경제가 일반화된 지 벌써 굉장히 오래됐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나 뭐 정책에 대한 그런 여건 변화. 그래서 사실 제주도가 이제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분권. 제주도 자체를 아예 딱 띄어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분권에 대한 계획을 굉장히 크게 갖고 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지방이 이제 계속적으로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역 자체를 계속 분산시키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대한민국의 여건 변화는 이 총 6가지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부동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2017년 5월 달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2022년 5월까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권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간다.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점이 2022년까지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라는 게 사실 국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플러스 교통의 정책 이 2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이 그냥 개발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교통과 같이 합쳐져서
국토의 정책과 교통의 정책을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 추구하고 있는 2022년 5월까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의 5가지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여기가 조금 잘려졌는데요. 혁신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혁신 성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 뭐 드론, 자율차, 수소 경제, 스마트 건설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이러한 앞으로의 발전되는 산업과 부동산을 접목시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측에서 보면 스마트 건설, 이제 사람이 건설 안 해도 된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스마트 건설. 거기에 드론이라는 부분들 나와 있죠. 제2공항이 만들어지면 제주의 최대의 미래 물류 도시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핵심적인 그 물류의 핵심은 바로 드론이 되겠습니다. 드론. 그래서 서울에서는 드론 자격증 따라고 난리예요, 지금.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이건 뭐 남녀로 상관없어요. 드론 자격증을 빨리 따라. 앞으로 직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드론이 우리가 사람이 하는 택배기사가 하는 일들을 이 드론이 다 해요. 그리고 교통도 마찬가지예요. 드론, 자율, 자동차? 예,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최초로 제주도에서 드론이 상륙할 곳이 바로 성산이다 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제로 에너지 뭐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지금 현재 접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그 수소 자동차 그거가 저기에 뺏겼잖아요. 부산에. 그쵸? 그 원희룡 도지사가 제주도에 우리가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래서 지역마다 그 지역에 특화될 수 있는 산업을 지금 현재 막 자기네들이 막 따려고 자치도에서 엄청나게 그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요번에 그 부분이 좀 뺏겨가지고 제주도에서는 어쨌든 그 내용을 특화 산업으로 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하는 국토교통의 7대 혁신 중에서는 제주도에서는 가능한 게 이제 드론과 스마트 건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토와 교통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안전이 되겠습니다. 안전. 그래서 우리가 교통을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걸 타고 다니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안전하지 않는 곳이 첫 번째는 항공이 되겠죠. 네. 비행기가 2분에 한 번, 제가 세보니까 1분 30초에 한 번씩 뜨고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제주도에 아마 최고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일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일주일에 거의 6일 이상을 매일매일 제가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총 한 7년에 걸쳐서요. 예, 비행기가 50분 비행기인데 하늘에서 30분을 맴돌다가 도착하는 게 2시간이 걸린 적도 많아요. 물론 기다리는 거 3시간, 4시간? 그건 기본이고 갔는데 비행기 안 뜨는 것도 매일반이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에 지금 제주도는 거의 다 자가용으로 이렇게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교통사고 1위 지역이 제주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인프라가 일단 없죠. 주차장이 일단 없죠. 지하를 안 팠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주도 와서 참 너무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게 바로 주차거든요. 노상에 주차를 해놓고 차가 계속 다 스크래치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도 계속 노상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럼 왜 주차장을 만들지 않을까? 공영 주차장에 그냥 일반 땅에다가 주차를 하라고 놔두는데 주차 타워를 만들면 되거든요. 지하를 안 빠져 주차 타워를 만들면 되는데 그걸 왜 안 만드는지 저는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차의 대란 때문에 이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교통의 안전에 가장 취약 지역이 바로 제주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지역 투자와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지역에다가 돈을 줘요. 정부에서. 그 지역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세요.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드세요. 라고 해서 돈을 줘요. 돈을 주는데 요번에 국책사업 제2공항과 신항만 돈 주겠다고 했죠? 싫대요. 제주도에서. 하고 싶지 않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물론 성산에 계신 분들이 왜 반대하신지는 저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자금을 끌어왔는데 여기에 제주도 자체 내에서 지금 현재 굉장히 반대의 여론몰이가 있다.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렇게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 자금들을 각 지역에 다 풀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첫 번째 도로를 놓고 철도, 공항. 경기도는 이미 GTX 1호선, 2호선, 3호선 라인으로 이미 경기도와 서울과의 접근성을 다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고속철도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인구가 굳이 서울이 집값이 비싼데 여기 살 필요가 없어요. 회사까지 오는데 30분밖에 안 걸려요. 지금 일산까지 가는데 서울에서 일산까지 가는데 대중교통 타면요 1시간 한 30분에서 1시간 40분 걸려요. GTX 개통되면 30분이면 서울에 들어와요. 뭐 경기도 뭐 저쪽에 평택이라든지 뭐 저쪽 남양주라든지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동서남북의 모든 경기도가 서울의 접근성이 30분이면 도착을 한다. 그래서 이미 서울은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역세권 하는데 역세권에 있는 뭐 땅값들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오르고 있죠. 역마다 투자해라 막 하면서.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으로 도로, 철도, 공항 이 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이러한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주거복지. 그 다음에 이제 주거복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복지는 뭐냐면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 우리가 임대 아파트가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건축물이 노후화될 때까지 임대가 있고요. 10년 살다가 전환하는 임대가 있어요. 이 임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영구 임대 아파트라고 하죠. 그 건축물이 노후화될 때까지 끝까지 영구 임대 아파트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명 소득도 좀 낮으시고 또 좀 고령자 분들, 그리고 뭐 국가 유공자, 그다음에 북한에서 내려오시는 분들, 이러한 진짜 복지 차원에서 만드는 게 영구 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맞춤형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맞춤형이 뭐냐? 세대에 맞게끔 지어준다는 거예요. 신혼부부들은 둘이 살죠? 혼자 살지 않고 또 아기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투룸을 줘요. 방이 2개, 거실 하나. 이런 신혼부부들을 위한 투룸형을 주고 청년들은 혼자 살죠? 원룸을 주는 거예요. 고령자, 연세 드신 분들은 거동이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재활도 하실 수 있게끔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고령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를 또 지을 거고 나머지는 취약계층. 그래서 주택을 지을 때 우리가 임대해줄 대상에 맞춰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건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서울에서 영구 임대 아파트 나온다 그러면 다 회사 안 가고 플래카드 들고 다 나와요. 다 반대예요. 왜? 집값 떨어지니까. 절대로 못 지켜요. 절대로. 그래서 이러한 반대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분양 아파트 전체 70%의 나머지 30%를 임대를 준다.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다른 정책을 쓰죠. 왜냐?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러면 그게 왜 돈 되는 지역에다 그걸 지읍니까? 좀 싼 데다가 지으면 그런 반대가 없잖아요. 그렇게 절대 못하죠. 서울시 인구 뺏기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의 인구가 교통이 좋아지니까 경기도로 다 이사를 가요. 그래서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깨진 지 2년이 됐어요. 지금 현재 900만, 95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서울시 인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양극화 현상, 되는 지역은 되고 안 되는 지역은 폭삭 망하는 양극화 현상이 된다라고 저는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럼 돈 되는 지역 어디냐? 돈 되는 지역 서울은 뻔해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이 임대아파트 공급이 여기도 한대요. 제주도도. 당연히 해야죠. 문재인 정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일명 어디다? 동부공원. 동부공원 아시죠? 제주도에서 모든 공원을 다 이제 공원 일몰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돼요. 공원을 지정을 해주는데 공원으로 쓰질 않아. 그런 땅을 제주도가 다 사들여서 다 임대아파트 짓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동부공원 하겠다고 지금 시행주체가 LH예요. 하겠다고 했는데 요번에 도의회에서 반대가 됐더군요. 네, 그래서 이러한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영구임대 아파트 또는 10년으로 살다가 분양형 전환으로 되는 이런 아파트들에 대한 서민들을 위한 이러한 주택에 대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가 됐고, 제주도가 이런 상황을 제주도 지역 상황에 맞지 않게 대입하는 게 문제예요. 제주도 상황과 서울은 너무 틀려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맞는 임대아파트를 제대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정책에 맞춰서 그냥 공원을 일몰제가 됐으니까 그걸 하겠다. 이건 제주도하고 상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주도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이 내용을 좀 저가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을 전달할까 굉장히 고민인데,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러한 임대 아파트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2022년까지 계속 공급을 할 거고, 제주도는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전역에 임대 아파트를 만들겠다. 근데 임대 아파트 지금 막 반대하고 있죠? 동부공원이나 뭐 중앙공원 다 사들여서 거기다 임대 아파트 만든다고 했는데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기존 주택을 막 사들여요. LH나 삼다수 만드는 그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거기와 JDC가 지금 현재 기존 임대주택을 다 사들여서 이러한 임대주택을 지금 공급하고 있죠. 10월 달에도 지금 현재 삼다수 만드는 회사에서 지금 기존 주택 매입의 마지막 공고가 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제주도도 지금 현재 한 100만 호까지 임대 아파트를 지금 현재 공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시행사업이나 건설 관련된 부분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리가 타겟을 잘 정해야 돼요. 기존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이 내가 부동산 와서 한다. 안 사죠. 안 사요. 서울 수도권에 투자 물건이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안 삽니다. 그러면 누구를 타겟으로 만들어야 되냐? 예, 임대 아파트를 사들일 공공기관. 그 사람들한테 팔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공급을 할 때 타겟을 정해놓고 우리가 건축을 해야지 짓고 나서 한다. 그거는 벌써 2016년도에 끝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고 지금 건설을 한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 우리가 팔 사람, 고객의 수요, 이 수요를 감지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물건을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 이제 주거복지랑 똑같은 건데, 아까 그 주거복지 그거 해주세요. 이 주거복지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다주택자들 계신가요? 다주택자들? 집 여러 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예, 그분들한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말하죠? 예, 임대사업자 내세요. 예, 세금 전면적으로 깎아드립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비밀이 있어요. 그걸 하시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숨겨놓은 비밀은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임대사업자 해서 내가 소득이 다 오픈이 돼버리죠.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싸그리 다 전자 시스템으로 하겠다. 누가 어디서 얼마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연소득 원래 2천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 비과세였는데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거기에 맞춰서 소득을 착출해내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숨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전화 오죠. 막 서울에 집 갖고 계신 분이 제주도에 세컨하우스 사셨던 분들이 이거 주택 임대 사업자 안 하면 대출도 안 해주고 한대요. 예,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조건 실거주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부동산의 정책이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들, 집이 많은 사람들, 부동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자금 출처 서울에서 난리 났죠? 자금 출처가 그 부동산을 당신 이거 돈 어디서 났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인이나 기업체들은 아예 자기 그 회사를 다 조사해버려요. 특히 의사, 변호사, 법인 설립자, 대표자, 자영업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금 출처? 당신 회사에서 왔구나. 회사, 법인, 통장 까세요. 예, 회사까지 다 뒤지기 때문에 이 자금 출처가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이 도르래 현상을 지금 서울에서는 갖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 지금 초비상이다라는 부분들 아실 수가 있고, 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숨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주시면 여기에 또 교통서비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두 번째 지금 나왔던 게 인프라 확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또 나와 있죠. 교통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제주도에 대한 교통서비스를 아까 말씀드리게 되면 제주도는 앞으로 지금 이제 신항만 2040년까지 개발 이제 되고요. 제2공항 성산 2025년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2025년까지 10월 달에 기본고시 나와도 실시계획이나 어쩌고저쩌고 보상 어쩌고저쩌고 하면 빨리 해도 1년. 원래 공항 짓는데 10년이에요. 원래가. 근데 2025년에 4년 만에 뚝딱 불가능해요. 아무리 빨라도 2027년? 예,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두 가지의 교통 인프라가 나오게 될 예정이고, 거기에 앞서서 새로운 신교통수단이 제주도에 정착이 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앞으로 신교통수단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주도 파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이러한 글로벌 메가 트렌드와 그 다음에 글로벌 이슈에 맞춰서 이러한 5가지의 부동산 정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저희가 한 5분 정도, 지금 2시 55분이거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러한 역량들이 제주도 시장에는 어떠한 역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제주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짚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